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전주에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시간에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13%가 빠지면서 그간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의 약간의 크랙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IT 반도체 쪽에 데미지를 입는 거는 자명한 사실 속에서 오늘 시장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같이 하락을 동조할 것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오전에 관점이었을 텐데, 일단 오전 시작은 IT 반도체 비교적 큰 폭의 개파락 이후에 장중에 일단은 일정 부분 회복하는 종목도 있고 끝까지 빠지는 종목도 있고 약간 천차만별의 흐름을 좀 보였고, 그 외에 여전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그나마 좀 돌아가면서 시장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개파락 정도가 코스닥 경우에는 이제 0.3%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고, 코스피는 0.5%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좀 갈린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장 막판까지 하락으로 마감하는 반면 코스닥은 종가 고가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그거는 전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이 HLB였기 때문에, HLB가 강하게 올라오고 HLB 그룹주 전체 시가총액 합이 이제 에코프로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그냥 버텨주는 흐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누가 지수를 보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종목 중심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수가 올라왔을 때 모든 종목이 해피하게 골고루 상승해주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주도주가 자리를 잡아 있고 또 돈 들어오는 종목이 딱 정해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잘하는 자리에서 매매만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쪽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쪽지에서 맨날 똑같은 종목을 계속 리뷰를 하는데 종목의 틀을 좀 넓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든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누구는 이런 종목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이걸 사야 됩니다, 이걸 후발주로 봐야 된다,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레고캠 바이오 등등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걔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최고의 종목 안에서 노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계좌 방어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의 종목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회를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대응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엔캠에서 사실 20% 넘는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내에서 제1대장이 엔캠이었기 때문에 반등의 힘조차도 매우 강한 흐름이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무튼 시장의 간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증시 하락에도 나쁘지 않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슬슬 단기 고점 시그널도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캠의 반등, 그리고 시장은 항상 새로운 뉴에 돈이 쏠린다라는 점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이슈가 되었던, 요 며칠 이슈가 되었던 게 유로모픽이었었고 전고체였었고, 이 둘에서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외에 HBM이라든지 수많은 흘러 지나가던 수많은 내용들의 이 테마들은 또 뭔가 새로운 게 시장에 나왔을 때는 또 죽어버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기술, 신기술에 계속 집중을 하고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도 합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저도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좀 들어가서 뭐 짧게 이제 뭐 한 2.5% 정도 단타로 먹고 시간에서 매도를 하고 마감을 좀 졌는데요. 와, 대단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이고요.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 보면은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마감이었고 코스닥 150은 또 0.5%가 올랐었죠. 사실 보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조차 자체가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엔캠도 오늘 20%가 올랐고 뭐 HLB 그룹주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리노공업이 또 반도체 안에서는 시가총액이 크죠. 이런 종목이 장중한테 16%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지수만 떠받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사실 뚜렷하게 뭐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수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시가 개파락 이후에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급락하고 또 올랐다가 빠지고를 반복하다가 오후장에는 HLB 그룹주 올라오고 리노공업 올라오고 뭐 일부 그 통해 반도체 종목군들 올라오면서 지수는 올라오고 코스닥은 저 PBR도 안 좋았고 삼성, SK하이닉스 안 좋았고 그간 강했던 현기차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밀려버리는 모습이었고요. 받쳐줄 종목군들이 시총상위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갈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주 글로벌 대장 엔비디아 1000달러 목전에 두고 거래량 실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 시장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경우 현 글로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2개월 좁히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슈몰이는 지속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배적일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실적 성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에 유입된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 속을 까보면 최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대부분이었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현 시장은 과거처럼 수급 유입의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 전혀 아니다. 이런 점이 참 아쉬운 시장이긴 하나 다른 한편 그냥 돈 들어오는 종목이 명확하니 그 종목에서 자리가 오면 하고 안 오면 매매를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야죠. 아니면 정말로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그냥 서서히 분할 매수해서 들고 있어 버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안 그러면 변동성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고점 돌파하고 뭐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시세도 쭉쭉 뻗어내지만은 그 종목이 2, 3일 있다가 다 꺾여버릴 때는요 단기간에 20, 30%씩 너무 많이 빼버립니다. 요새 시장 형태가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리면 안 된다. 고가권에 있는 종목은 특히 물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저점권에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은 그냥 다 들고 가버려도 상관은 없겠죠.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시장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이 요즘 시장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그래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 따라 자신의 매매 기법 따라 전략에 따라 각각의 몸에 맞는 옷이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일 시장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개파락도 없었고 오히려 갭상승이 더 많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장 초반에 쏘아 올리는 힘이 정말 굉장하죠. 굉장히 빠르고 뭐 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 섹터가 순식간에 아침에 뭐 한 3에서 5분 정도 순식간에 다 급등을 하고 단기 고점을 전부 다 찍어버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분명 못 간 친구들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너무 단기간에 쭉 당겨 놓았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지면 다시 보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대장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면 개인적으로 섹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 이슈는 어찌 보면 다 시세에 반영되어 식상하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새로움이 있을 때 그쪽을 연구해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모픽 관련해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자람테크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시가 갭을 뚫고 죽어야 될 종목이 자꾸 안 죽는다. 이럴 때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장중에 회원님들하고는 종가 매수 대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근데 상한가까지는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반도체 안에서 이슈 메이커를 할 부분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뉴로모픽이 그나마 신선한 내용이었고 상반기 중에 이 뉴로모픽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시세가 폭발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CXL 관련해서는 일정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엑시콘도 더 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올라와서 매매는 하지 못했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나오기 전에 다 파는 게 좋겠죠. 일정 나온다고 해서 더 올라가기에는 현재 구간이 매우 높은 위치라는 점만 확인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노건이 4분기 영업 실적이 이익률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은 뭐 가이던스보다 소폭 더 나왔는데요. 이익률이 48%가 나왔다라는 거에 시장이 굉장히 흥분하고 또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그 연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소니에서 국내 이미지 센서 후공정 벤더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IT 반도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저도 안 봤다가 좀 그냥 좀 놓쳐버린 종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였어요. 좋은 이슈였고 일단 알고는 있어야죠. 국내 이미지 센서 후공정 1위 기업은 바로 두산 테스나다. 캐파 수주 실적 다 1위는 그냥 두산 테스나다. 이 부분 잘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리고 HBM 관련해서는 뭐 다 음봉인데 그 중에 하나 STI가 이제 좀 올라왔는데 뭐 어려운 신고가를 좀 내고 막판에 이제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좀 밀렸는데요. 일단은 리플로 장비 기업인데 두께가 더 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이슈에 수급이 좀 들어온 거다 정도 판단이 됩니다.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 그리고 그러한 AI로 인해서 AI가 전력을 다 소모하고 있다. 예? 미국 구글 하나가 이 개발도상국 몇 개 국가의 전체 전력을 능가하는 이슈가 있다 등등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오늘 원전 쪽에서 저도 올라올 때 봤을 때는 원전 이슈인가 했더니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화력발전소 이슈여가지고 이게 원전으로 갈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진엔텍이 과거 대장주 역할을 좀 해서 그런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BHI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강세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쪽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고요. 2차전지 엔캠 오늘 전환사채 이슈가 좀 있었죠. 금요일날 시간 외에 일단은 그 물량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오정강 대표의 콜옵션 물량이긴 한데 앞으로 나올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 자체는 추후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액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는 43개. 근데 올해부터는 19개죠.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이 배터리 셀은 보조금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19개로 축소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전액과 이런 부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혜가 엔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맞을 거고, 만약에 올해 5월달 MSCI 편입이 안 되고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회는 다 끝났죠. 저도 이거 회원님들한테 이제 가격
밴드를 좀 추천을 드렸고, 사실 그 추천가보다는 살짝 위에서 출발해서 아예 안 눌리고 가가지고 바로 좀 올라가 버렸는데, 입질 매수로 한 30주 잡아놓은 것만 27만 4천 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냥 옆계좌로 신계좌로 담았더니 한 번에 20%가 넘어서 그냥 오늘 전량 매도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대장주 엔벨로프 29간, 그 다음에 대장주는 기준선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라는 등등. 대장주는요, 모든 이 기법의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생각하면서 대장주의 기법을 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주식을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섹터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좀 나오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좀 센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연속 이틀 동안 급등함에 따라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시간에 좀 나왔었고, 시간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나오니까 이제 한농화성이 시간의 상을 좀 보냅니다. 이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며칠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리튬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요. 금일 미래나우텍이 어제 이제 좀 잡아서 넘어왔었는데, 반등의 강도가 너무 약해져 오전에 이제 약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고 넥스트 타임을 좀 기다려 볼 계획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강원에너지는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이어서 약간의 차별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번외로 오늘 중국의 CATL이라든지 창신 신소재 등등 전부 다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배터리 셀부터 ESS 두 가지 다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국내 셀 기업들에게는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해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키는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이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증가할 때 본격적인 이 2차 전지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오늘 장 마치고 생각의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장 초반 이것저것 묻지마 폭등에 개인적으로 여전히 찐카들은 알테오젠, 레고캠, 유한양의 오스코텍이다 정도로 압축을 해보고요. 제약바이오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정말 믿음 가면 그 종목을 매매하고, 아니면 대장주만 보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구간 개인적으로 신규 수익 관점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종목이 눌려야 됩니다. 가격 메리트가 나와야 됩니다. 비트코인 1억 돌파했고요. 한국 기준 1억이 라운드 피겨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게 한국 기준에서는 1억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 10만 달러는 돼야 이게 라운드 피겨지 않냐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1억 2천, 3천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네 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잘 모르는, 비트코인을 매매를 해보지 않은 그냥 차티스트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간에 때 사실 우리 기술 투자 치고 올라갈 때 이제 첫 타임에 그냥 시간에 때 매수해버리고, 왜냐면 요새 시장이 그렇거든요. 시간에 때 올라가는 종목들 거래대금 보면은 엄청납니다. 본장에서 그냥 뭐 일반 그 IT 반도체 PSK 홀딩스가 오늘 200억 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보통 200억, 300억씩 거래되는데 시간에 200억이 거래돼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에 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 돈들이 시간에 많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날 이미 높은 구간에 출발하면서 변동성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요즘 시장의 굉장한 특징이지 않나.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로봇 관련해서 이제 어제 로봇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뉴로메카를 사고 싶어요. 뉴로메카를 사고 싶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게 실적 베이스보다는 MSCI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 에브리봇은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오면 보고 아니면 말고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AI 관련 파생된 흐름이 변압기로 원전으로 움직이는데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금일 여러분들 그 외 수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바텀 피싱이라는 형태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 보면요, 소수의 종목 말고는요 엄청나게 계속 떨어집니다. 바닥에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종목군들이 막 밀어버리는데, 그런 우량주들에서는 일단은 바텀 피싱이 오늘 조금 나오는 모습도 일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종목군들에 투자한다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는 물론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시도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지만은 사실 우리가 주도주를 본다라는 거는요, 한 번을 매매하더라도 정확하게 좋은 종목에서 내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대 트레이더라 할지라도 현재 1억을 굴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종목에 들어갈 수 있냐를 본다면 주도주밖에 답이 없습니다. 1억, 10억, 5억 이런 큰 트레이더들이 이런 잡주, 조그만 소형주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물량을 받아줄 호가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도주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숙련된 트레이더들, 그만큼 시장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주도주, 즉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고 강한 종목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야 비록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소액으로 연습을 할지라도 내 그릇이 커졌을 때 진정 정말로 큰 종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놨으면은 내가 1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다가 5천 하고 5천 하다 1억 5억 10억을 할지언정 바뀔 게 하나도 없는 매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시장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자, 시간에 보면은 한동화성 전고체, 그 밖에 뭐 우기투, 비트코인, 그걸 제외하면은 뭐 특별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반도체 좀 있는데 나머지는 많이 없었던 흐름이다 생각이 드네요. 지수는 현재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지수는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2차전지 종목군들 좀 보면은 삼성 SDI가 전고체로 올라왔다가 이틀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 SDI는 뭐 하루 정도 더 빠지면서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굴적 반등을 세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내일 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부터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상가에 들어갔다가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막판에 좀 깨졌었죠. 아침에 좀 밀렸는데 그거를 받고 계속 올리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가 무료까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현재 전고체 안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들 일단 노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엔캠이 대박이죠. 엔캠이 사실 엔캠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이 자리가 사실 엔벨로프 하단 20선 라인에다가 여기가 돌파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구간, 이 기준봉이 있는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빠지지도 않고 시가부터 바로 당기는 바람에 그냥 시가에 뭐 입질로 좀 걸어놓은 것만 들어왔던 것 같고, 뭐 매도는 다 했습니다. 여기 21선과 여기 21 2평과 여기 21평과 21선 11이평선이 겹치는 자리가
27만 4천 원인데 거기다가 갔다가 그냥 전량 매도를 했고요. 뭐 내일 밀렸다가도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단기 매매 해도 충분하다. 거래 대금 유동성 엄청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24만 원대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급락했던 에코 앤 드림도 장중 반등은 했는데 사실 이쪽은 저는 별로 지금은 관심이 없고 엔캠 하나만 좀 보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전고체는 며칠 정도만 좀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래나노텍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같이 반등 뭐 밀려 내려올 거였으면 한 번 더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던지 좀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힘도 좀 약했었고요. 반등 목표치는 오늘 당연히 그냥 24,400원에 다 매도 하시라고 했는데 아침에 반등이 약하길래 밀렸다가 올라올 때 약수익권에서 그냥 다 날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갭을 어떻게 메꾸고 가는지 이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갭 메우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강원에너지가 오히려 오늘 좀 강했는데요. 약간 좀 막혀 있는 부분이라 내일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 프로 HN이 바닥에서 좀 강한 흐름이 오랜만에 좀 나왔고 거래대금도 2000%가 좀 증가하면서 한 1500억 정도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못 찾았고 일단 이 종목이 약간의 전고체 배터리로 엮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장기평선 돌파기 때문에 한 120평 121선 근처 정도는 내일 온다면 눌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매매하고 이 종목은 손절 좀 처리를 했는데요. 눌려가지고 빠질 때 반 정도 줄여놓고 여기서 좀 다시 올라올 때 그 물량 사서 잡아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손절 매로 끝났네요. 그래서 얘는 오늘 손절을 좀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IT 반도체 대장인 SK 하이닉스가 개파락 4%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장이라 바로 이 갭 하단에서 반등은 그래도 좀 해줬던 것 같고, 한미반도체 반등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대장주라 그런지 그래도 전부 다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반도체는 별로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뭐 ISC 괜찮았고 어제 돈 많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6%까지 빠지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걸 다 잡아먹으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한 구간들 물량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는 제법 터진 상태에서 올라왔는데요. 23만원이죠. 23만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3만원에서 내일 지지해주면 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다 정도, 혹은 3일선 매매 스타일로 봐야 되겠죠. ISC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고 3일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이라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종목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CXL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살아있는데 높습니다. 분명히 높아요. 자리는 저는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이 기준가 뭐 22,200원 내일 눌렸다가도 아래 꼬리 잡고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밀렸다라고도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관심 정도로만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최근에 강했던 뭐 GST라든지 뭐 QRT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추세는 살아있는데 올라올 때 이 수급의 집중도가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쪽은 일단은 반도체는 관망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고 좀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제약바이오 보면 알테오젠 현 상태 유지되면서 잘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뭐 영업이 97억 적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5일선을 잠깐 이탈하더라도 제가 볼 때 11선을 잠깐 이탈하더라도 얘는 계속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라.
그리고 레오켄 바이어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얘는 눌리면 좀 조심은 할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뭐 3일선 기준이라든지 볼뱅 기준이라든지 5일선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이 깨졌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고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을 전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추천 의견을 좀 드러났었었는데요. 추천을 좀 드러났었었는데 추천 의견을 좀 드러났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도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분량은 좀 남겨도 되겠죠. 일정 물량은 좀 남겨도 되는데 단기 매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눌렸을 때 뭐 현 구간에서 그 어제자 기준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오늘자 기준에서는 뭐 12, 3% 정도 빠지면 되지 않을까. 뭐 11선이라든지 그 아래 구간에서 강하게 밀렸을 때는 이 정도 종목은 눌림부터는 분할로 잡아야 된다 또 다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급등했었던 HLB, 오늘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연속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가 오늘 뭐 시장 다 들어 올렸는데요. 뭐 신규는 못하겠죠. 신규는 못하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그냥 시장을 끌고 가고 있구나, 제약바이오를 끌고 가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되고요. 자, 중국 대상으로 이제 제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 관련해서 그게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돼서 하원도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넥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 시 바이넥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ST팜은 오늘 선물 매도로 좀 들어왔네요. 정확히는 이제 8만 600원부터 매도를 8만 600원, 500원 두 호가에다가 그냥 매도 계속 깔아놓고 좀 봤다가 장 막판에 전량 청산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기서는 매도로 대응했고, 왜냐면 명확하게 1등이라는 종목이 있고 후발주자가 올라오면 당연히 후발주자는 패야 되는데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습니다. 1조 5천억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저는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오늘 IT 반도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제가 어제 주말 영상에서 시간 외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신고가를 돌파할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는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내용 자체는 신선한데 오전에 갭을 분명히 들고 나서 종목이 죽었잖아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종목이 죽으면, 예? 이렇게 시가 뜨고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들어 올렸어요. 또 대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빠졌는데 또 들어 올리네.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는데 이게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 올렸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뭐 순간 급등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보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에서 뭐 돌파로 분할로 들어가서 VI 구간에다가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좀 늦게 따라 붙었는데요. 늦게 이제 61,000원 돌파할 때 61,200원인가 좀 살짝 위에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상한가 들어가고 좀 풀려가지고 그냥 상한가에다가 전량 매도를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상 잔량이 좀 약해서 버티지를 못하고 얘는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나름 최고의 종목이었죠. 사상 최대 거래량, 사상 최대 거래 대금, 신고가 모든 거를 완벽하게 충족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농화성은 시간에 이제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좀 아쉬워요. 좀 일찍 팔아져 가지고 좀 잘 팔긴 했는데 조금 아쉽게 상한가 근처에서는 팔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가지고 갈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22,6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시간에 뭐 첫 타임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까지 버텼다가 좀 팔아서 시간의 매매는 딱 이거 한농화성
하나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네요. 자, 내일 시장 어찌됐든 엔비디아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균적 반등은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되고, 내일 반등 이후에 또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반도체의 반등은 내일의 엔비디아의 이 주가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